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칠순을 맞이한 이은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수많은 고비와 바람처럼 스쳐간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거창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소망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간절했습니다. 바로 내 손으로 돈을 벌어 내 발로 땅을 밟는 진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늘 등에 업힌 아이와 들린 장바구니, 그리고 지친 다리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하나같이 품에 안고 키워내야 했기에 제 욕심은 매번 제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남편은 체구는 컸지만 유난히 병치레가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쉰을 넘기기 전 한줌재가 되어 제 곁을 떠났지요. 그 뒤로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물을 깎고, 낮에는 병원 청소를 하고, 밤이면 아이들 공부 챙기며 늘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행이요? TV 속 풍경은 꿈 같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 제게 그건 사치라는 단어로 묶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흐름을 바꾼 건 제 가장 말썽도 많고 애틋하기도 했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보고 들어와 땀에 젖은 옷을 벗으려던 찰나 녀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칠순이잖아요. 이제는 비행기 한번 타보셔야죠. 저랑 여행 가요. 진짜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멀리 나가본 적도 없고 여권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외국 땅을 밟는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비행기 표와 호텔까지 예약을 맞춰 놓았더군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그런 날이 올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생전 처음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진을 찍는데 렌즈를 보며 웃는 것도 어색하더군요. 내가 정말 나가긴 나가는 건가? 마음속에는 들뜬 기대와 어쩐지 불안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작은 손가방 하나에 설렘을 담아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다낭 공항에 내리자마자 시차와 긴 비행으로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공항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낯선 공기 속에서 익숙한 한국어가 오가는 소리에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더군요. 수많은 가이드들 틈에서 저희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습니다. 거기 정면에 선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흰 반소매 셔츠에 검은 긴 바지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히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는데 그 얼굴이 제 눈이 평생 잊을 수 없도록 가슴에 새겨놓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니 그 여자는 제 딸 민정이와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아니요, 닮았다는 말조차 부족했습니다. 눈매, 콧날, 고개를 기울일 때 생기는 목선의 곡선,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까지. 그건 분명히 제 민정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먼저 보내야 했던 제 딸 말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찬물이 쏟아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작은 아들이 제 옆에서 짐을 챙기다 말고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피켓을 든 채 관광객들을 살피고 있었고 제 눈과 마주치더니 순간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그건 민정이가 어릴 때 뭔가 장난을 꾸미고 들킬까봐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짓던 그 미소였습니다. 어찌 그런 얼굴이, 어찌 그런 눈빛이 이 먼 나라에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민정이는 12년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도 하고 첫 회사에 겨우 적응하던 무렵
친구들과 강릉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 빠졌다고 했죠. 결국 제가 받은 건 젖어 있는 가방 하나, 학생증과 몇 가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온기도 마지막 눈빛도 전 어떤 작별도 나누지 못한 채 민정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민정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고 제 안에 있던 딸을 조용히 묻어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정이를 제 가슴 깊은 곳,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마음의 방 한켠에 조용히 묻고 살았습니다. 누가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저 담담한 얼굴로 이제는 괜찮다 말했지만 실은 하루도 온전히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밥상을 차리다 보면 문득 빈자리가 선명해져 눈물이 흐르고 아이 손잡고 지나가는 모녀를 보면 입을 꾹 다문 채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2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민정이 없는 현실에 억지로 발을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낭공항에서 마주친 그 여자는 처음에는 단지 외모만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첫날 시내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그 여자가 웃을 때 들려온 웃음소리. 어릴 적 민정이가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뺨을 붉히며 웃을 때마다 나던 그 특유의 숨 넘어가는 웃음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잠시 쉬던 중 제가 민정이 어릴 적 자주 불러주던 그 노래. 고무줄이 끊어졌네 끊어졌네 누구 때문에 끊어졌나. 그 노래를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로 흥얼거리던 찰나 멀찍이 앉아있던 그녀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곤 아주 짧은 순간 정말 찰나처럼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며 웃었습니다. 그 표정은 민정이가 유치원 시절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 숨은 장난을 들킬까봐 슬며시 웃던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 아이야. 내 딸이야. 내 민정이야. 그 한순간의 표정, 그 짧은 눈빛, 그 익숙한 입꼬리의 움직임이 12년간 억눌렀던 감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았지만 속은 이미 물이 끓듯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그 가이드, 그러니까 리나 씨라는 여자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척, 다음엔 일부러, 마치 어디를 가든 우연히 마주치는 듯한 얼굴로요. 같은 관광버스에 올라타도 저는 늘 그녀가 앉은 쪽을 향해 시선을 두었고 관광객들이 모두 셀카를 찍거나 간식을 나눠 먹을 때도 제 눈은 줄곧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트남에 와서야 비로소 인생 사진을 찍는다며 유명한 카페에 들렀고 형형색색의 등이 강물 위로 물결치던 호이안의 야시장에선 마치 꿈속을 걷는 듯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바나힐에서는 길게 뻗은 케이블카에 올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산자락을 내려다보며 환호성을 질렀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장면이 배경처럼만 스쳐갔습니다. 마음속에 단 하나의 피사체, 단 하나의 목적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녀가 누구인가? 그녀는 누구인가? 그 물음 하나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처음 보았던 닮은 꼴이라는 착각은 사라지고 대신 너무도 구체적인 기억의 흔적들이 그 여자에게서 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마치고 돌아서며 말끝을 살짝 올리는 그 말투. 민정이가 어릴 적 동생을 놀릴 때 늘 그렇게 말끝을 띄워서 말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원 입구에서 신발을 벗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발가락을 동그랗게 오므려 슬리퍼를 벗는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릴 적부터 발가락으로 뭔가를 짚거나 만지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정확히 지금 내 눈앞에 그녀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 준비된 라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식욕도 없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라면 국물에 밥을 넣고 조용히 비비는 모습을 본 순간 내 가슴이 마치 고막을 찢을 듯한 소리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건 민정이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번 라면을 먹을 때 국물에 밥을 넣고 김치 한 조각을 조용히 얹어선 숟가락으로 천천히 눌러가며 먹었습니다. 절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았고 조용히 말없이 꼭 그 순서 그대로였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말이 안 된다 해도 제 몸과 마음은 더는 뒷걸음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관광객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간 뒤 그녀가 홀로 정리 중일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과 떨림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한국에서 살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제 물음에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짧은 질문 하나에 머릿속이 온통 뒤엉킨 사람처럼 입술을 가만히 다물고 있다가 겨우 꺼낸 말이 이랬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좀 없어요.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거든요. 그녀의 말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깃든 떨림은 결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끝내자마자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어깨에서 저는 어떤 두려움과 망설임이 동시에 뒤섞인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건 분명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너무 큰 진실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었고 첫 울음과 첫 걸음마, 처음 말한 단어 하나까지 모두 기억하는 그 아이. 바로 제 딸 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기억이 없다는 말은 마치 제 귓속을 비수처럼 찔러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벅차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게서, 가족에게서 완전히 끊겨진 시간들이 그 아이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왜 낯선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그저 기다려야만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그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차오르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로 터졌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며 참았지만 결국 눈가를 타고 흐르는 그 물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베개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엎드려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 안도, 분노, 공포, 그리고 벅찬 희망이 뒤엉켜서 심장을 뜯기듯 아파오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감정이 단지 착각이라면, 아니, 만약 진짜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 경찰서에 통역 가능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다소 놀란 듯했지만 늦은 밤인데도 친절히 현지 경찰서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간절함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한국에서 제 딸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라에 닮은 사람이 있어요. 기억도 잃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 눈빛과 목소리의 떨림을 읽었는지 무심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연락이 왔고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받은 한 장의 문서,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역 인신매매 단속 보고서. 문서 안에는 12년 전 한국 국적의 젊은 여성이 다낭 근처의 국도에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했으며 곧바로 무언가에 쫓기듯 병원을 떠났다는 기록도 함께였습니다. 그 날짜는 민정이 실종된 날과 불과 이틀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여성은 뒷머리에 깊은 함몰상을 입었고 병원 측에서는 기억 상실 혹은 혼란 상태로 추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민정이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조작된 사고였고 그 아이는 누군가에 의해 베트남으로 끌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문서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느라 며칠이 걸릴 거라 했고 그 사이 저는 그 여자가 리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쯤 현지의 한 여행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기록도 없이 이곳에 머물다 뒤늦게 입양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누구였는지조차 몰랐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누군가 새로 지어준 이름으로 새로 만든 과거를 안고 남의 땅에서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왜, 어떻게, 누구에게 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내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하늘은 맑게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온종일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야 한다는 시간의 끝자락에서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리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저랑 단둘이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관광지와 떨어진 한적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등불이 달린 나무 테이블 위로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도 잔잔히 불어왔고 숟가락을 드는 손끝에서부터 말문을 여는 입술까지 모든 감각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나왔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웠어요. 큰애는 의젓하고 막내는 좀 장난꾸러기였죠. 그중 둘째 딸이 참 예뻤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꼭 반달처럼 올라갔고요. 노래를 좋아해서 제가 동요를 부르면 꼭 따라 불렀답니다. 그녀는 처음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제가 갑자기 아주 익숙한 곡조를 흥얼거리며 말하자 그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민정이는 솜사탕처럼 말랑한 구름 위에 올라타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5살 때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랑 그 노래 틀면 둘이서 빙빙 돌면서 춤도 췄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나 씨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허공에서 멈춘 채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다 말고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그 긴 호흡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래 이상하게 익숙해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어렴풋이. 그녀는 그 말을 끝내고 나서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동자에 맺히는 불빛이 식당의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건 더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긴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를 따라 어린 시절의 한 조각을 따라 그 아이의 영혼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 품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긴 정적 속에서 단 하나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단어. 엄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제 심장이 그 말 하나에 송두리째 뒤집히는 듯했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던 울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솟구쳤습니다. 그 애가 내 딸이 내 민정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부서져 있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 가장 따뜻한 그 어딘가에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이, 제 존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숙소로 돌아와 조용한 방 안에 마주 앉아 서로를 꼭 껴안고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민정이는 마치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사람이듯 조금씩 기억이라는 해안으로 발을 딛는 모습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낯설고 두려운 기색이 스치기도 했지만 제가 조용히 아주 오랜만에 다시 불러주는 이름 민정아라는 소리에 그 아이는 어김없이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아, 기억나? 솜사탕처럼 말랑한 구름 위에 올라타면 말풍선을 타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꾸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옛 동요를 불렀고 그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리듯 하지만 점점 음정이 선명해졌고 그 곡조는 마치 시간이 멈춰있던 어린 시절의 어느 오후로 우리를 함께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이라는 낡은 상자를 하나씩 열어가듯 노래를 부르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가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짚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 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엄마라는 존재도 되찾으며 12년 전 멈춰버린 모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는 믿고 있었지만 손에 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이는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만약 아니라면, 정말 아니라고 나오면 어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아이를 꼭 안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설령 결과가 뭐라 해도 너는 이미 내 딸이야.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순 없어. 며칠 후 병원에서 받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지는 떨리는 손끝에 들려 있었고 모녀 관계 99.99% 일치.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정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한국으로 돌아와 조금씩 과거의 조각들을 붙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림책, 언니 오빠와 찍은 가족사진, 엄마가 늘 해주던 감자조림 냄새.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당일의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민정이가 타려던 택시는 그날 저녁 갑작스레 GPS 신호가 끊겼고 기지국 기록과 도로 CCTV를 거슬러 추적한 끝에 그 차량이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 루트와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제수사 협조 끝에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공조수사로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이 드러났고 그 조직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민정이처럼 각국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상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는 집 현관문에 작은 문패를 하나 걸었습니다. 오래전 민정이 방문 앞에 붙여두었던 작은 이름표에서 따온 글귀였지요.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왔다. 이제 저는 매주 수요일이면 민정이와 손을 맞잡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작은 손을 꼭 쥐고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민정이는 지금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칩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떠나 있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언어로 또 다른 아이들의 세상을 열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아이가 어떤 고통을 지나왔는지를, 어떤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를 절절히 느낍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줍니다. 민정이가 어릴 적 무릎에 앉아 듣던 바로 그 목소리로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옛날 옛적에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동화는 지금부터 다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민정이는 이름을 잃고 기억을 잃고 가족을 잃었고 저는 딸 하나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야 했던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고 다시 만난 우리는 그 시간을 꼭 껴안고 살아갑니다. 칠순 여행이요? 누군가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여행이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다시 품에 안았으니까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체력은 줄어들고 주름이 늘어난다 해도 가장 절실히 바라는 그 순간, 그 기적은 조용히 아주 멀고 먼 이국 땅에서라도 우리에게로 걸어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랑이 남아있는 한, 기적은 언제든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